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국채금리 상승이 투심을 짓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주요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나와줘야지만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면 어제 정말 크게 빠졌었죠. 오늘 그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지, 낙폭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서로 다른 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가 오늘 상승 출발하기는 했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다시 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0.45% 상승하면서 2,58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8% 내리면서 7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또 완전히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아직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고는 있지만 아직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부터 클래시스 전까지 리가캠 바이오까지는 다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래시스와 엔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힘으로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현재 상황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멘토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민푸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이 또 밀리고 있네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 사실 증시 급락세를 보면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도 나쁘지 않을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매수세가 지금 몰리기도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지금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상당한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올 가능성이 훨씬 높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더욱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그 전에는 이제 기간이 이렇게 다가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금리 인하 시장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국채 금리 10년물이 상승했다? 금리가 인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해서 지금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지 하면서 매수세가 쏠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막 이제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대선 전까지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문제는 그런 미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인데 얘네가 선별적으로 좀 디커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잘 갈 때 우리나라도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떨어지고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하면 우리는 더 급락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오를 때 같이 올라줘야 될 때 반대로 가버리고 하락할 때 같이 떨어지니까 우리 증시가 지금 힘을 못 쓰는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죠. 매수세가 붙을 만한 이슈가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볼까요?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일단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고 완만하게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뭐 지수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트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 외국인 매수세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어쨌든 저점이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나 고점도 낮아지고 있어서 이게 깃발 형태거든요. 이게 수렴 구간이라 그래서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좀 이제 급격하게 움직임이 보일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26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이 선을 지키고 있다가 대선 이제 전후로 해서 어떻게 향방이 갈릴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법도 한데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국채금리 상승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더욱더 힘이 약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이 다가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향후 전략을 조금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기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국내 증시에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 기다리던 인도 증시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조 5천억 원 규모로 인도 증시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도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하기도 했었고 인도 증시에서도 상장 첫날의 주가가 7.2%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향후에 이거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게 맞는지 개선이 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현대차라는 기업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잘 벌고 우리나라 이제 손꼽히는 이제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 차들의 어떤 이 매출이 더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뭐 차 회사, 차 기업들, 대장주들 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말씀드린 게 이게 자동차가 내연기관 차가 잘 팔려서 또는 차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시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캐즘 현상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인지도라기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반사수혜로 이제 좀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 동력이 약하죠.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 증시에 IPO 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증시에 IPO를 한다? 우리 한번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그 두나무도 있었고 그다음에 쿠팡, 나스닥 상장한다고 해서 되게 굉장히 막 붐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쿠팡이 우리나라에도 상장한 회사고 만약에 나스닥에도 상장을 했다. 근데 쿠팡에서는 우리나라 주가가 뭐 한 5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외국에 갔더니 기업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받아서 10만 원의 주가를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쿠팡 측에서는 어느 나라가 좋겠어요? 미국 증시에 올리는 게 훨씬 좋죠. 굳이 한국 증시에 올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미국 주식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진출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우리 서학개미가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좀 포트폴리오를 국내 주식 반, 이제 외국 주식, 미국 주식 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해지 매매 전략으로 안전할 수 있거든요. 국내가 워낙 떨어져서 그쵸? 그렇겠죠. 시장이 너무 약하잖아.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현대차가 인도 증시로 나간다. 이러면은 이제 마켓을 늘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노트북을 뭐 이마트에서만 팔다가 백화점 가서 판다.
아니면 또는 다른 홈플러스 가서 판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의 어떤 이 자금 조달하는 곳을 한 군데 더 뚫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인도 증시에서 가장 또 사상 최고액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했다는 점, 그게 뭐 금액이 4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단 인도 증시뿐만이 아니거든요. 올해 아시아 증시에서 IPO 했던 기업들 중에 가장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가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자동차 판매량이 많아서 매출 증가로 인한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IPO가 이제 인도 증시에서 IPO 한 의미를 이제 봤죠.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영향 받을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별적으로 보자고요. 차트 자리를 조금 볼게요. 현대차가 이제 그 과거에 있던 금액이랑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제가 거시적으로 좀 이렇게 넓혀서 봤는데 2024년 거만 볼게요. 이제 25만 원대 부근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죠. 요게 좋은 점은 그거예요. 25만 원을 버티네? 라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는데 시장이 사실 7, 8월 달부터 조정이 왔는데 조정이 요만큼밖에 안 온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왔고 이 22만 원에서 27만 원 요액에서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네. 대단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더 거기다가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승 동력이 이어질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차트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지금 내년도 연말 내년 초 1분기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또 큰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 대선 끝나고 연말에는 아마 연말 센터랠리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다만 2025년도 증시는 또 이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각별하게 단기적으로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인도 증시 상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잠깐 반사수혜를 받는 쪽이라 그 힘이 어느 정도는 약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인도 IPO 상장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말까지 시장의 힘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차트상으로 자리는 좋기 때문에 그 힘을 뒷받침 삼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가 적절하게 다 받쳐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도로 조금 다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이 뒤따라서 가려는 후발주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LG전자, CJ 대한통운 이런 후발주자들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짝일 것이냐,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차를 통해서 그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갔기 때문에 잘 되는지를 보자. 뭐 현대차가 만약에 이 인도 증시의 이런 호재 때문에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더 부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금방 기대감이 식어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다음 주자들이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힘을 크게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게 근데 왜 인도로 몰리는지 아세요?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시장이 크다고 생각해서? 중국 때문이에요. 어? 중국에서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예전에 10년 동안 중국의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됐었거든요. 네. 지금 몇 %인 줄 아세요? 점유율. 글쎄요. 중국에서 저는 현대차. 글쎄요. 더 내려갔을까요? 1%밖에 안 됩니다. 어머. 10%가 어디 갔죠? 완전히 급락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자리를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이나 이제 모든 게 다 인도로 간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 중에 자동차 있는 사람이 3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한 시장인 거죠. 그렇죠. 인도에서 돈 많이 벌어? 그러면 현대차는 더 잘 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네, 좋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선발 주자로서 갔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추이는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시아 소재 계약사와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주를 또 체결을 했습니다.
창립 이래 역대 규모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수주로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이미 미국 제약사와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당분간 그럼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뭔가 그 왜 터질 때 한꺼번에 같이 터지잖아요. 네. 막 악재가 올 때도 한꺼번에 안 좋은 일 맞아요. 같이 생기듯이 지금 약간 그래요. 이게 차트 자리도 진짜 희한한 게 여기서 지금 이미 이제 2024년 시작하면서 약간 한번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대규모 그 수주가 있으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수주 때문에 올라갔느냐 또는 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데 이 7월부터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로 바뀌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요거를 이끌었냐 아니면 시장이 제약 바이오가 이제 뜰 때 이렇게 같이 훈풍을 한 건 모르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70만 원대였는데 몇 달 전만 해도 7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 30%나? 야,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죠. 그거 보려고 지금 차트 킨 거예요. 이때 이미 2024년에 한 번에 이제 상승 파동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한 파 이제 보통 상승을 3번 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한 번 이제 상승을 했고 이제 두 번째 파동입니다. 이 두 번째 파동에 조정이 올 때가 한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상승 파동이 가장 강한 힘을 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를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볼게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또 좋은 호재가 터졌는데 이제 뭐 1조 7천억 역대 최대의 수주다. 7월 달보다 더 큰 금액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고객사가 공개는 안 됐는데 지금 뭐 얘기로는 이제 일본 회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크게 얘기했던 게 바이오 섹터가 제가 얼마나 간다고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앵커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연말까지 가겠다. 연말? 내년 방송에 연초? 집중을 안 하시네. 이거 안 되겠는데? 저 열심히 깜지 아. 중인데요. 바이오는 최소 2년. 오. 2년은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반도체가 주도 섹터나 2차 전지 주도 섹터일 때 바이오 호재 없었어요? 있었죠. 항상 있었어요. 네. 임상 뭐 통과했다, 뭐 어디서 뭐 매출 얼마 나왔다. 그쵸. 항상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음, 왜? 다른 그거 더 말고 큰게 갈 게 있었죠. 많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음. 갈 게 없고 거기다 이제 미국에서 조정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못 받았던 조명을 받는 거와 동시에 그래서 호재는 항상 똑같이 있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전에는 뭐 돈 잘 못 버는 회사였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수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호재와 시장이 맞물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100만 원 조정 와요. 조정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이 올 때 한 번 더 집으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나 바이오 잘 몰라요. 위고비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뭐 들어가는데 펩트론 뭐 유항량이 너무 고점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정 올 때 기다리셔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 7월부터 정말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로 조금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전반에 온기에 힘입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른 것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섹터를 이끌고 간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호되게 혼났죠. 바이오주가 최소 2년 정도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개별적인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프로 멘토님과 이슈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1시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힘있게 올라가는지, AI는 어떤 종목들을 선별했는지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우선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국제적인 정서가 불안하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까지도 시세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퍼스텍 9시 58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고요. 마찬가지로 네온테크도 장 출발함과 동시에 9시 1분에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라온피플 9시 49분경에 짚어주면서 또 한번 급등 시세 연출되는 종목을 잡아냈고요. 펜트로는 저희가 어제도 만나봤던 종목이죠. 오늘까지도 그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명문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 장에서 잠깐 또 반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출발할 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또 정확하게 포착해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안에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내가 시기적절하게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릴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다음 주죠. 10월 30일 저녁 9시, 밤 9시에 저희 주식원에 출연하시는 유세병 멘토님께서 미니 강연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참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확하게 동향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저희가 만나봤던 급등주 AI 포착 종목처럼 AI 알고리즘 매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법까지도 자세하게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진행되는 강연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열한 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잡아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스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시 58분경에 우리 AI 시스템이 잡아줬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부각되면서 드론 관련주들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도 특히 국방부가 국산의 자폭 드론의 실전 배치를 위해서 시험 평가 그리고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16% 정도의 급등세가 또 연출이 됐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연속성이 좀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죠. 이게 한 번 빡 급등하고 싹 빠져버리면 피눈물 화가 나서 모니터를 막 어쨌든 자 이게 지금 퍼스텍이 급등을 오늘 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자리에서 진짜 딱 포착을 했거든요. 분봉 보면은 저 딱 이제 오르기 직전 요거 이제 5분봉으로 봅시다. 5분봉으로 보면은 여기 이 자리로 여기 화살표 있는데 여기서 딱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포착하고 나서 지금 16% 넘게 수익 중이거든요. 물론 이 고점에서 팔았을 때는 16%겠지만 지금 팔아도 사실 굉장히 높죠.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을 왜 했냐? 전쟁 때문이죠. 결국엔 전쟁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급등의 원인으로 꼽자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무기 계약 요것 때문인데 폴란드가 이제 5조 원대 또 무기를 사겠다.
라고 요게 이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계약을 했는데 왜 얘가 가냐. 이제 요런 고민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의 유동성이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덩치가 큰 대장주가 가는 것보다 더 운신의 폭이 좀 자유롭다. 요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많은 방산 관련주 중에서 지금 퍼스텍을 꼽았고 또 아주 좋은 자리에서 포착을 해서 요거 나 이거 이거 안 쓰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는 좀 봐야죠. 또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급등을 하면은 또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하는 시간이 옆으로 놓을 것이냐, 약간 횡보를 약간 해주다가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급등하고 바로 급락이 따라올 것이냐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전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수급까지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 프로그램 차트가. 수급이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보통 HTS 보면은 좀 어렵거든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뭔가 수급을 주워 들은 건 있는데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외국인 기관 지금 수급이 조금 부족하죠? 없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쭉 이어질 것인가. 기본적인 영속성 이슈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은 있죠.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격화가 된다면 좀 더 이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이렇게 힘이 빠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오늘의 급등을 빼면 사실 하락 추세예요. 그죠? 완만하게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접근을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드론 관련주로서 퍼스텍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만 놓고 본다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지금 슈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도 21% 정도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해서 16% 오른 것까지만 보고 들어왔었는데 그 사이에 더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쟁과 관련해서 리스크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AI 시스템이 오늘 장 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줬던 종목입니다. 네온테크 살펴보도록 하시죠. 9시 1분경에 포착을 해줬는데 드론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퍼스텍보다는 조금 힘이 약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지만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온 모습이에요. 이미 수급이 좀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네온테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꼬리 달고 있어요. 시장 때문이거든요. 이게 네. 시장 때문에 결국에 밀리는 거라 요게 좀 잘 이렇게 버텨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근데 또 이거를 마냥 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사실 요즘같이 힘없는 장세에서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한 종목을 하루 안에 여러 번 매매를 하는 겁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그렇죠. 팔았다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업 투자자나 그러게요. 아니면 이렇게 좀 계속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저희도 해야 안 돼요.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도 아니면 이제 지금. 그럴 수 있죠.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매수가 얼마 걸어놓고 그다음에 체결이 됐어? 그럼 매도가 얼마 들어오고 이제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딱 봤을 때 팔렸을 때 이 기쁨이라는 거. 역시 나의 돈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거. 뭐 그렇지만 어쨌든 농담은 다수는 안 이렇지만 된다. 그렇죠. 웬만하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오늘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네온테크 같은 경우가 차트 자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뭐 비슷한 이슈로 가니까 제가 이슈 얘기는 잘 안 할게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지금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나 싶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고점이 약간 애매해요. 고점이 지금 요 부근을 지금 한 2,400원대 여기를 못 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바로 아까 제가 그 코스피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좀 수렴 차트예요. 이렇게 깃발
깃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요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뭐 모든 건 확신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한 번에 시세 분출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 수렴 구간이.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아까 그 퍼스텍에 비해서 기간의 수급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어디냐 이거 웨인 기간이래 웨인이구나. 요 웨인에 좀 수급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웨인 수급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웨인이 진짜 웨인일 것이냐? 진짜 노란 머리일 것이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국내 투자자가 이제 CFD라는 계좌를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외국인으로 집계가 돼요. 요거는 우리 알고 갑시다잉. 그래서 어쨌든 요 외인의 수급이 있어서 나쁘진 않다. 아까 없는 것보단 낫죠.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차트 자리도 폭발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수렴 차트다. 요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진입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안정성 체크해야죠. 자 시총 볼게요. 시총이 1000억 미만입니다. 974억으로 나와 있는데 좀 작죠? 작은데 이거 유동 비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 시장이 풀린 이 회사의 주식이 45%예요. 50%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뭐 어떤 뭐 작전 세력이나 뭐 요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주가가 막 휘청휘청 거릴 확률은 그나마 낮다. 대신 시총이 작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크다. 요거 유의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로서 퍼스텍에 이어서 네온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꼼꼼하게 가격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있으시다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날 장 안에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 내가 시기적절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여러분이 장을 보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AI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펜트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저희가 만나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역시나 9시 34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T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이렇게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또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멘토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시세가 정말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21%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서 더 가려나 했었는데 더 가네요. 더 갈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자리를 돌파 안착을 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오. 일단 이게 이번에도 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분봉을 먼저 좀 볼게요. 분봉을 보면은 이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얘네가 잡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어제도 요 자리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서 지금 딱 올라갈 때 잡았는데 사실 어제 매도 안 한 사람은 더 큰 수익이 있겠죠. 사실 어제까지 못 봤다가 오늘 요 이제 포착 신호 보고 진입하신 분들도 한 10%는 수익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 고점에서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 굉장히 호재죠.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펜트론이 이제 뭐 T사랑 이제 2차전지 관련주죠.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2차전지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T사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긴 한데 뭐 T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T사겠죠. 자, 일단 호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자, 2차 전지가 요즘 어떻죠? 2차 전지 요즘에 훈풍 분화마나 약간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날 2차 전지 좋고 바이오가 안 가는 날은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해리스 부통령 이거 좀 생각해놔야 돼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당분간은 그래도 적어도 1차 에너지, 화석 연료 요거 때문에 그거에 좀 집중이 될 거라서 우리 그거 생각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연속성 있는 이슈가 있더라도 이제 대선 전까지만 일단은 고려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안전하게.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더 길게 갖고 있어도 괜찮죠. 2차 전지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트 자리를 봤을 때는 제가 왜 뭐 돌파 안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점선 보이시나요? 여기 점선이 뭐냐면 장기 이평선이에요. 121선인데 주식 거래일 120일 동안 주가가 평균적으로 여기에 존재했다라는 건데 이 121선을 돌파를 했죠. 지금 주가가 요 점선 위에 있어서 이 점선 위에 주가가 이제 몇 거래일 이상, 최소 3, 4거래일 이상 여기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착을 했다. 그냥 돌파 한번 찌르고 빠지는 게 아니라 위에 완전히 올라섰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또 중요한 게 또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노란색, 초록색 선 교차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면은 보통 이제 높은 확률로 좀 시세 분출이 나온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으로써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박수 먼저 드리고 오늘 진입하신 분들도 박수 드리고 저 못 들어갔어요. 이거 들어가도 되나요? 자, 신규 매수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신규 매수다. 시총 확인해야죠. 1,700억 나쁘지 않습니다. 유동 비율 50% 나쁘지 않네요. 자, 돈 잘 버는지 봅시다. 회사 돈 잘 버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 구조 나쁘지 않고 시총 괜찮고 뭐 그런데 이제 수급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약간 관심은 없으나 현재는 어쨌든 잘 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은 회사 괜찮으니까 길게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언제까지? 시장에서 주목할 때까지. 방금 말씀드렸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대선 전까지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은 더 길게 지켜봐도 되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펨트론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데다가 121평선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AI 시스템이 포착한 그 시점에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미국 대선 전까지 단기적으로 끌고 가던지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까지도 이어질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안에서 포착 신호 제대로 받으면서 10% 가까운 수익률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시원시원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민프롬 멘토님,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까지 내가 꼭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의 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멘토님과 향후 전략 같이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 이제 살펴볼게요. 9시 4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세를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를 했네요.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워낙 상한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거라고 봐야 되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시장 이기는 종목 없다고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이거 상한가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만 보면은 이제 오후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호재가 있죠. 이제 엔비디아 멤버의 뭐요? 커넥트 멤버에. 커넥트 멤버 엔비디아를 이제 뒤로 업으면 굉장히 좋죠.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 탈환하냐 마냐 지금 직전이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때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거 다 회복하고 있는 마당에 엔비디아를 등 뒤에 업는다? 이 정도면 상한가 연달아 쳐도 모자르지 않는 이슈입니다. 호재거리 좋아요. 그럼 이 호재거리가 이제 이 차트에 이 주가의 하락 추세를 좀 이길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가 이제 보이시죠? 제가 좀 줄였거든요. 하락 추세가 이제 유지 중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자, 급등하는 거 좀 자세히 봅시다.
요게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좀 주가로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비슷한 저점을 여러 번 좀 지지를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 번 지지선을 두드리게 되면요. 깨지는 힘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이 여러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요게 이어질 가능성은 차트 자리에서는 조금 더 높아 보여요. 당장에 급등하고 쫙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유지 중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게 AI 관련주인데 이 AI가 지금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는 이슈가 터질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AI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지금 힘 약한데 AI가 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AI가 지금 개척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SKT나 막 뭐 여러 가지 카카오톡이나 지금 카카오에서도 AI 개인 비서 요게 지금 좀 화랑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개인 비서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더라도 또는 카톡을 쓰더라도 얘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AI 개인 비서라서 이 시장은 아무도 아직 써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사실 적자예요, 대부분. AI 기업들은 기술 개발, R&D 쪽에 비용을 많이 써서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어떻다고요? 재무 안 좋은 애들이 가요. 바이오 봐봐. 바이오 지금 물론 제약사들이 돈 잘 버는 제약사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재무보다는 좀 이제 재무 때문에 조명을 못 받았던 기업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AI 기업들은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나 AI 관련주다 거기다가 엔비디아까지 등에 업었다? 나쁘지 않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몇 거래일 뒤에 또 뭐 어디에서 AI 개인 비서가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를 받았다. 뭐 좋은 리포트가 나온다. 이러면 이 상한가가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 이슈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AI는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라운피플 오늘 못 들어가셨던 분들도 나쁘지 않다. 다만 급등 뒤에는 급락 위험 요거 꼭 감안하시고 접근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상한가가 풀리기는 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이 정도의 힘을 보여주는 거면 상당한 힘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삼중 바닥을 다진 후에 고개를 들어 올라가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워낙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이 시세를 여러분이 잘 잡으셨다면 수익을 챙기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에 어려우시니까 AI 시스템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런 AI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게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착됐던 종목들 중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문제약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돼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 출발함과 동시에 9시 1분경에 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비만 치료제를 해외 직구하는 걸 차단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죠. 이와 관련해서 시세가 분출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이기는 합니다. 워낙 시장의 힘이 또 약해서 얘도 힘이 지속이 못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뭐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많지 않나요? 맞아요. 아우 이제 이런 시장 진짜 주식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저 볼게요. 저는 진짜 이 프로그램이 초보자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이 아니거든요. 진짜 종목은 사실 막말로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나는 매매할 거야라고 해도 타점 이제 그 시작 매수 시점만 잘 잡으면 수익이 충분히 납니다. 한 종목만 계속 해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보자들, 주식 초보자들한테는 나쁘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좋은 타이밍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점에 딱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수익 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명문제약도 지금 딱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6% 넘는 수익을 알려줬는데 이게 이 화살표가 포착 신호거든요. 지금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포착 신호를 보여줬는데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차트를 딱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급이 꽤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지금 순매수세가 있거든요. 언제부터? 요때부터 이제 7월 후반부터 있었어요. 7월 후반부터 차트 자리는 어떻게 보면 횡보한다고 봐야 되죠.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횡보한다고 봐야 되는데 안 팔아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만약에 횡보를 한다, 이거 좀 힘이 떨어지려나 하고 사실 이제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모멘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급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이제 점수를 칠 수 있겠고 시총이 이게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이 안 되는데 기관의 수급이 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진짜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있네요. 발행 주식 유동 비율이 조금 높아요. 77%네. 77%라는 거는 이제 그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77%가 다 시장에 풀려 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세력이나 어떤 요런 게 조금 유입이 될 수 있다. 조금 이용당할 수 있다. 요거 감안을 하셔서 비중은 좀 많이는 실을 필요는 없겠죠. 요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트 자리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바이오 섹터 제가 괜찮다고 계속 눈이 얘기하고 있고 이 지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통증 완화 패치젤에 대한 호재도 있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 바람도 같이 맞고 있어요. 얘가 비만 치료제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소스는 없지만 바이오 섹터가 워낙 강하니 좀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지금 너무 고점이에요.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없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명문제약을 살펴봤습니다. 신규적으로 보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요. 유동 비율이 또 높다는 것도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조금 적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AI 시스템 참 초보자들에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보다도 중요한 게 매매 시점일 텐데요. 진입하기 좋은 시점을 이렇게 대신 AI가 잡아주고 있죠. 오늘 장 안에서도 장 출발하고 나서 장 중에 계속해서 AI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장이 또 확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처럼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한숨부터 오늘 나오시네요. 솔직히 매수세가 몰리긴 사실 쉽지 않죠. 네. 오늘 갑자기 오후에 뭐 매수세가 갑자기 없던 매수세가 어디서 오겠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1월을 좀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번 주가 미국 증시 이제 기업 실적이 쫘르락 나와서 좀 기대 아닌 기대를 그나마 좀 하긴 했었는데 그 기대가 좀 처참히 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랑 좀 비슷한 게 개별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한 섹터가 다 가는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신흥국이나 선진국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 매도 신호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가 이제 전략을 이렇게 짜야 될 것 같아요. 2주 뒤에 대선이라서 대선 후에 세 판이 짜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비중 조절 잘하셔서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11월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길잡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미니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원에 출연하시는 유세병 멘토님께서 오는 30일 밤 9시에 미니 강연회를 진행하시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AI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법까지도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팍스통신만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진행되는 강연회에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민프롬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